진보통합 문제, 용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기존의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대통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보통 진보 통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 건설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보 통합과 아울러서 대연합, 야권 연합, 야권의 대연합, 진보 통합, 대연합, 이걸 통해서 권력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응답하는 그런 총선 대선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제 지금 진보통합은 민주노동당은 이제 참여당과 함께, 진보신당과 함께 큰 틀에서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진보신당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내부에. 9월 4일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진보신당 대의원들이 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 달 전쯤 어느 조사에서도 이렇게 세 당이 합쳐서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되면 민주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어저께 발표된 KSOI 조사에서도, 거기는 매우 보수적으로 조사하는 것인데요, 거기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민주당보다 조금 더 지지율이 나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은 자꾸 합치고 손잡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진보 정당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을 보면서 큰 틀에서 통합해 나가면 지지해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각 당의 지지율을 따로따로 합산하면 6%밖에 안 되는데 합쳐서 물어보면 20% 선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유권자들께서 주장하는 어떤 정책의 내용이나 정치적 지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현에 옮길 수 있는 세력이 없이는 믿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해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의 신념에 의거한 정치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소망에 의지하는 정치로 우리가 좀 옮겨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모쪼록 9월 4일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좋은 결론이 나고, 그리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합치는 토대 위에서 또 결단해서 참여당까지 한꺼번에 한 당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저희 바라고 있고, 또 그리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새로운 진보통합당이 주체가 되어서 민주당과 연대해서 총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로인 교육감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사건이 뭐냐, 본질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렇게 본다면 고위 공직자, 선출된 고위 공직자가 법률적 공격과 도덕적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가 될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무런, 제가 이렇게 규정하는 데는 아무런 특별한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행위, 2억 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준 행위가 위법이라는 검찰의 수사를 불렀고, 그 다음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빌미가 되었죠. 그것이 실제 위법 행위인지 부도덕한 행위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2억 원을 준 경위를 다 얘기를 했고, 그것이 단일화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일화의 대가이고 위법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은 검찰이 앞으로 입증해야 될 사안입니다. 원래 위법성을 공격받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검찰의 그것이 위법행위라는, 법률 위반 행위라는 검찰의 논증이 실패하면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근데 이 사안은 아직까지는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흘리고 언론이 막 보도한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 사이에 단일화의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죄가 성립 안 되죠.
그래서 이 위법성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법정에서 다투어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직까지 광노현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법률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우리 헌법이 못 받고 있죠. 원래 이런 규정은 이런 검찰이 기소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당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단하고 미리 단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이 못을 박아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상곤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면.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어느 법학 교수 말처럼 위법성 문제는 신중히 나중에 따져가더라도, 김상곤 교육감, 광노현 교육감, 위법성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따져가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단죄하는 분들이요. 저는 그것도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것이 단일화의 대가가 아니라면, 그러면 2억 원을 준 광노현 교육감의 행위는 이런 공격과 비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명기 교수가 사퇴하고 나서 선거 비용 때문에 빚에 허덕이고 굉장히 고통을 호소할 때 위법이니까 난 못해. 매정하게 뿌리치는 거 아주 올바르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것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약간 사람에 따라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 대가와 상관없이 너무나 딱한 사정을 본 나머지 2억 원을 줬다. 그럼 이런 오해와 공격,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이긴 하되 이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행위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노현 교육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 비난과 법률적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건 제가 동의해요. 그러나 이것이 위법이라든가 법률을 위반했다든가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고는 판단하기 아직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제가 개탄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만 늘 공직자는 일을 하다 보면 본의에 따라서 혹은 본의 아니게 이런 공격과 논란의 빌미가 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그걸 충분히 해보기도 전에 일단 논란이 벌어지고 빌미를 줘서니 잘못된 거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야당에서 소위 진보 진영에서 말해버린다면 어느 누가 용기를 가지고 나설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나는 완벽한 인간이고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오류도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진보개혁 진영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꼬리를 잘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르는 순간 그게 더러운 꼬리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꼬리가 잘린 채 돌아다니는 이 몸통은 한때 더러운 꼬리가 달려있다는 딱지가 붙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꼬리가 자라난들 그 옛날에 잘라진 꼬리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냉정하게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대로, 도덕적인 논란은 도덕적인 논란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개혁 진영 전체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자르고 가자.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은 그것도 윤리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